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장과 전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장이라고 나왔는데 전기가 노는 운동장이 전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노는 운동장은 무엇일까요? 자기장이죠. 자석 가지고 한번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석, 제가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석에다가 유리판을 탁 얹어 놓고 철가루를 뿌린 다음에 톡톡톡톡 이 유리판을 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선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 이러한 철선이 보이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자석이 이렇게 자기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 이 자기장이 철가루가 생겼다는 건 뭘까요? 자기장에 미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 혹은 자개 혹은 자장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 선 하나의 가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바로 자기력선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자기력선의 밀도 어디가 많아요? 여기는 밀도가 높죠. 아주 그냥 촘촘하게 있죠. 여기는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죠. 여기도 밀도가 높죠. 밀도가 높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밀도가 높다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자기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밀도가 높다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로 자기력선은 서로 당기려고 할까요? 밀어내려고 할까요? 당기려고 했다면 아마 여기 있는 것들이 그냥 통째로 하나가 됐겠죠. 서로 밀어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끼리는 서로 어떤 힘,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셨다면 이제 전기장 배울 차례입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는 전기장이 이렇게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는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렇게 전기력선이 오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기력선이 있는 공간, 이거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기서처럼 첫 번째 전기장 혹은 전개 혹은 전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야,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전개의 세기가 얼마냐? 전장의 세기가 얼마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이 선,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기력선 대신에 이걸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역시 전기력선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전기력선끼리도 무슨 힘이 작용을 하게 된다? 서로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전압은 V라고 했고,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에서 서로 밀어내거나 당기는 힘은 뉴턴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전기장이 얼마나 세느냐, 이 전기장의 세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 볼트 퍼 미터로 나타내게 됩니다. 1m당 몇 볼트냐가 바로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식 2-24가 있고 식 2-4, 2-5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예를 들어 어떤 Q 쿨롱의 전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Q 쿨롱으로부터 어느 정도 미치는 곳에서의 그때 전기장의 세기 E는 9 곱하기 10의 9,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그냥 Q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두 개 미치는 공간은 서로 Q1, Q2잖아요. 근데 하나가 없을 때 그냥 여기까지 이 P점에서 미치는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R 제곱분의 Q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전 위가 얼마냐? 라고 묻게 된다면, 자, 이때는 전위는, 여기다가 거리를 곱해가지고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 다음에 R분의 Q.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전기력선이라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종류가 A, B, C, D, E, F까지 되어 있어서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전기력선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밑줄 좀 쳐주세요. 1번, 전기력선은 양에서 나와서 음으로 간다. 양에서 나와서 음으로 간다.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는 것처럼요. 다음에 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맞아요. 전기력선은 서로 따로따로 놉니다. 서로 반드시 서로 크로스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과 일치한다. 전기장의 방향과 일치하게 되는 거고, 네 번째,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교하게 된다. 등전이면. 이 등전이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게 되면 이렇게 산 표시 있고 이 산 지도 같은 거 딱 어디 구하게 되면 이런 거 있죠. 이게 뭐지? 이런 선을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하게 되죠. 등고선. 고 높이가 같은 것끼리 모아놓은 선이죠. 그래서 여기가 해발 500m면은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500m죠. 이쪽이 조금 완만하고 이쪽이 조금 급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등고선처럼 등전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같은 전 위끼리 모아놓은 거 이렇게 같은 전위끼리 모아놓은 거. 그럼 전기력선은 이렇게 나갈 텐데 등전이면과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직각으로 교차합니다. 직각으로 교차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직교한다고도 설명을 합니다. 직교한다. 직각으로 교차한다. 다음에 5번에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밀도가 높을수록 전기장의 세기도 세지는 거죠. 6번에 전기력선에는 도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하며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 맞습니다.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와 전기력선의 관계. 그 A 그림이 있고 B 그림이 있는데 똑같은 면적인데 A 그림이 훨씬 더 전기력선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똑같은 면적일 때 개수가 많게 되면은 전기력선이 더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기력선의 개수는 즉 무엇이다? 전기장의 세기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전기장의 세기 E는 무엇이냐? S 면적분의 전기력선의 개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밑에 그래서 이 전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계산해 볼까? 어떻게 계산해 볼까? 자, 여기 1쿨롬인 어떤 전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1쿨롬인 전하에서 도대체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센 거야? 이걸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민했더니 어떤 사람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딱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몇 가닥이 나옵니까? 몇 가닥이 나옵니까? 우리가 다 고민을 할 때 가우스라는 사람이 딱 정리한 거죠. 가우스 누군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진짜요? 가우스가 유명한 게 가우스 9살 때 시작하는데 가우스가 9살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가우스가 이제 9살 초딩 우리나라 초등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이놈의 새끼들 이거 그냥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선생님 뭐 일 좀 해야 되는데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이 선생님 숙제 시는 거야. 야 얘들아 1부터 100까지 더 해봐. 1부터 100까지 한번 더 해봐라. 그거 얼마냐?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딴 것 좀 하려고. 근데 딱 가우스가 5분 만에 딱 손들죠. 5050입니다. 뭐야? 어떻게 해서 5000원이냐 그랬더니 가우스가 이런 얘기를 하더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쭉쭉쭉 더하게 되면은 98 더하기 99 더하기 100 이렇게 되니까 100이랑 1이랑 합치면 101이요. 2랑 99 합치면 101이요. 98이랑 3이랑 더하게 되면 101이니까 이게 총 몇 번? 50번 반복되게 되니까 5050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를 9살 때 가우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우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야. 이 위대한 수학자한테 그럼 도대체 이 전기력선 여기서 몇 가닥이 나오느냐 이걸 물어본 거야. 도대체 몇 가닥이 나와요? 가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주변을 둘러싼 물질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체중이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서 잰 것과 우주에서 잰 것과 공기 중에서 잰 것과 저기 에베레스트 산에서 잰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주위를 둘러싸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듯이 가우스도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수, n 가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기량 Q를 어떻게 엡실론 유전율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진공이게 되면요. 진공 엡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변을 이루는 물질에 따라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가우스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우스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은 건가요? 가우스 정리를 통해서 몇 가닥이 나오는가 그 가닥을 우리가 정말 세고 싶은 건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가닥이 나오는지를 왜 궁금해하냐면 결국 가닥수가 많다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는 거죠. 그 가우스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를 알기 위한 정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기력선의 총수. 그래서 그게 식 2-8에 있게 되는 겁니다. 식 2-8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전속과 전속 밀도, 전속 유전체 내에서 주위 매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Q쿨롬에 전하여서 Q개의 선이 나온다고 한 거야. 여기 하면 수만 가닥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한 명이 밥을 먹으러 갈 때 밥 공기에 이렇게 밥풀이 있잖아요. 밥풀이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이걸 세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 명이 그냥 밥 한 공기 정도 먹는다 생각하고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 밥 먹으러 갔을 때 보통 이제 한 공기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우리가 1인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전기력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전기력선이 너무 좀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냥 1쿨롬의 전하에서는 한 가닥 나온다고 하고 자 이걸 이제부터는 그냥 전속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전속은 바로 D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전속 밀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전속 밀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속 밀도는 면적분의 몇 쿨롱이냐 Q로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면적은 이제 종류에 따라 조금 식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식 2-9와 식 2-10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곱한 것과 같다. 자,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 곱한 거니까 이것과 2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전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서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 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9 곱하기 10의 9,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 이렇게 썼죠.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로서 전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거리를 곱한 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하나의 난로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난로에서 열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럼 난로에서부터 열이 만들어지는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는 더 낮아지겠죠.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난로가 100도라고 하면 가면 갈수록 점점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 지점의 온도는 여기 A 지점의 온도는 B 지점의 온도보다 더 높을 겁니다. B 지점의 온도가 더 낮죠. 그렇죠? 이것을 바로 가지고 이게 전하라고 보았을 때 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A가 높고 B가 더 낮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전위는 우리가 V라고 하게 되고요. 어떻게 계산하냐?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 다음에 그냥 R분의 Q 이렇게 계산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위라고 하는 것이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거리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거리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냥 R분의 Q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등전위면이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죠. 자, 제가 지우면서 같이 이제 문제 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정리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전기력 선의 특징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전기장의 세기에 관한 거, 전기장의 세기 볼트 퍼 미터. 4번. 2번. 전장 중에 단위 정전화를 놓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과 같은 거, 이걸 우리가 전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3번. 비유전율 2.5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일 때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유전율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 곱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전장의 세기 물어봤죠. 전기장의 세기. 이는 그럼 어떻게 사납니까? 진공의 유전율, 비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 자, 진공의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그리고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2.5를 얘기하죠. 2.5 분의 전속 밀도는 얼마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자,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9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될 겁니다. 4번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같은 전기력선은 흡인한다? 아니요. 서로 밀어낸다고 했죠. 반발한다고 했죠. 1번이 잘못된 겁니다. 5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2번.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흡인하고 같은 것끼리 흡인합니까? 같은 것끼리 서로 반발하죠. 밀어내죠. 2번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반발이 아니라 다른 것끼리는 서로 흡인하게 되죠. 그렇죠? 동종 간에는 반발, 이종 간 서로 다른 것끼리는 흡인하게 되죠. 6번. 다음 중 전기력선의 성질로 틀린 것은 4번의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한다? 7번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전기력선은 도체의 내부에 존재한다? 도체의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기력선은 도체의 외부에만 존재합니다. 8번에 등 전이면과 전기력선의 교차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전기력선과 등 전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직각으로 교차한다고 했죠.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직교한다고 했었죠. 직교한다. 답은 1번. 9번.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4번에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그 표면의 평행이다가 아니라 수직이다가 맞습니다. 10번. 전기력선의 밀도를 이용하여 주로 대칭 정전기의 세기를 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법칙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가우스 법칙. 11번. 유전물 엡실론의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얼마인가? 전기력선의 총수는 유전율 분의 Q가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진공이나 혹은 공기 중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게 되면은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엡실론 제로분의 Q. 답은 지금은 위에 있는 걸로 물어봤죠. 지금은 4번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전위 단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2번, 3번, 4번 다 전위 단위인데요. 1볼트에 대한 얘기예요. 다 1볼트. 근데 1번은 전기의 세기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13번. 다음 중 전속 밀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D. 이것은 면적분의 전기량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밀도분의 전기량. 따라서 면적은 제곱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쿨롬이 되니까 쿨롬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14번. 반지름 A인 도체구에 전하 Q 쿨롬을 주었을 때 구 중심에서 R미터 떨어진 구 밖의 한 점에서 전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구의 면적을 계산해요. 4파이 R 제곱이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15번.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로 대전된 도체 내부의 전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 읽을 때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6이랑 비슷하죠?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라고. 도체 내부의 전속 밀도는 얼마? 빵이 됩니다. 빵. 답은 2번. 16번.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곳과 1m 떨어진 곳의 차이는 얼마냐? 자, 여기 전하가 하나 있는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떨어진 지점이 있는데 1m 떨어진 점이 있고 여기서 2m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1m 떨어진 점이 Q고요. 2m 떨어진 지점이 P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V, P는 얼마인가? 여기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얼마냐?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거리 2분의 이거 얼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자, VQ는 얼마가 되느냐? 자, 여기 전위는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1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위에 있는 거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거 90V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있는 거 계산하게 되면 이거 밑에 있는 건 180V가 나오겠죠. 즉 여기 Q 지점은 180V고 여기는 90V니까 둘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90V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17번도 역시 똑같은 하나는 2m, 하나는 4m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2m, 4m로 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4m는 45V, 2m는 90V가 되니까 답은 45V만큼의 차이 1번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위와 관련된 문제 풀어봤습니다. 강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